여러분, 혹시 봄마다 야심차게 감자를 심어놓고 막상 수확할 때가 되면 메추리알 만한 감자 몇 개만 건지고 실망하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옆집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똑같이 심었는데 왜 내 밭의 감자만 크기가 작고 썩어버리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을 책임지는 농사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몇 년 동안 밭을 일구신 분들조차도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감자 심기의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인식이 있어서 대충 묻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실수들만 피해 가셔도 올해 여러분의 감자 수확량은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끝부분에서는 감자 농사를 망치는 가장 기가 막힌 반전 실수도 하나 공개할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과연 이 중에서 몇 가지의 실수를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기상천외한 농사 실패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웃고 배우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수들을 파헤치기 전에 감자라는 작물이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자는 본래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서늘하고 건조한 고산지대가 고향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속에 영양분을 덩어리 형태로 저장하도록 진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덩기줄기라고 부릅니다. 감자는 뿌리가 열매가 되는 고구마와는 다르게 줄기가 변해서 뚱뚱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설명해 드릴 모든 농사 비법의 핵심 기초가 됩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태생적 특징 때문에 감자는 우리나라의 무더운 한여름이 오기 전에 모든 성장을 마치고 수확을 끝내야만 합니다. 즉, 감자 농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자 온도와의 숨막히는 눈치 게임인 셈이죠. 봄철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워서 땅속에 녹말을 꽉꽉 채워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자의 이런 생물학적 특성을 무시한 채 그저 남들이 심을 때 따라 심고 남들이 물을 줄 때 따라 물을 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경 지식은 충분히 쌓였으니 우리가 밭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바로 너무 일찍 심는 것입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기 시작하고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것 같으면 우리 농부들의 마음은 급해지기 마련이죠. 이웃집 밭에서 트랙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호미를 챙겨 밭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자는 생각보다 추위에 아주 민감한 작물입니다. 겉보기에는 땅이 다 녹은 것 같아도 한 뼘만 흙을 파보면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땅속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씨감자를 묻어버리면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할까요? 차갑고 축축한 흙 속에서 감자는 싹을 틔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서히 냉해를 입으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땅속 온도가 섭씨 8도에서 10도 이상 꾸준히 유지될 때 심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찍 심어서 남들보다 빨리 수확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싹이 늦게 트고 땅속에서 씨감자가 썩어버려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서리가 내릴 위험이 완전히 지나간 뒤에 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흔히들 감자는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니 추위에도 강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농사를 망치는 아주 위험한 미신입니다.
감자 잎은 기온이 영하 1도만 되어도 까맣게 타들어가며 죽어버립니다. 땅속에서 간신히 싹을 올려 보냈는데 갑자기 늦서리를 맞게 되면 초기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하고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반드시 체크한 뒤에 그 시기에 맞춰서 느긋한 마음으로 심는 것이 오히려 최종 수확량을 크게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은 감자 농사에서 100%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와는 정반대로 너무 늦게 심는 것입니다. 일찍 심는 것이 무섭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죠. 아까 감자의 고향이 서늘한 고산지대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감자는 온도가 섭씨 25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장을 멈추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늦은 봄부터 초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기온이 무섭게 치솟는데요. 만약 감자를 너무 늦게 심게 되면 땅속에 덩이줄기를 굵게 만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불볕더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자는 잎사귀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영양분을 땅속으로 보내서 감자를 키워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이 영양분을 자신의 몸을 식히고 생존하는데 모두 써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땅 위에는 잎과 줄기가 사람 허리 높이만큼 무성하게 자라나서 마치 정글처럼 보이는데 막상 흙을 파보면 탁구공보다도 작은 감자 몇 개만 덩그러니 달려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 농부들은 잎만 무성하게 웃자랐다고 표현합니다. 즉, 감자 농사는 봄철 서리가 끝나는 시점부터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까지의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승부를 봐야 하는 타임어택 게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늦게 심는 것은 일찍 심어서 얼어 죽는 것만큼이나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파종 시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감자 농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마트에서 먹으려고 사둔 식용 감자를 밭에 그대로 심는 행위입니다. 냉장고나 베란다 구석에서 싹이 난 감자를 발견하면 버리기는 아깝고 심으면 감자가 열리겠지 하는 마음에 텃밭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주 알뜰하고 좋은 생각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밭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식용 감자는 유통 과정에서 싹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해 발화 억제제라는 화학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자는 땅에 심어도 싹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거나 올라오더라도 비실비실하게 자라다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전염입니다. 식용 감자는 농사를 위해 철저하게 병해충 관리를 받은 시감자와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식물 바이러스나 곰팡이병을 잠복해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감자를 여러분의 소중한 텃밭에 심는 순간 그 바이러스가 흙 속으로 퍼져나가 건강했던 땅을 순식간에 오염시켜 버립니다.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된 땅은 회복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자 농사를 제대로 짓고 싶다면 반드시 농협이나 인증받은 종묘사에서 판매하는 무균 배양된 정부 보급종 씨감자를 구매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1년 농사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텃밭 전체의 건강을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씨감자의 싹을 미리 틔우지 않고 밭에 곧바로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상황 싹 틔우기 혹은 최하 처리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씨감자를 사 오자마자 바로 칼로 썰어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감자가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감자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싹을 밀어 올리는 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땅 속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자 농사는 무더위가 오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폭풍 성장을 시켜야 하는 작물입니다.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느라 2, 3주를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덩이줄기를 키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테랑 농부들은 심기 20일에서 한 달 전부터 씨감자를 따뜻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밝은 그늘에 널어두고 미리 싹을 틔웁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 표면에 짧고 굵고 튼튼한 녹색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서 완벽하게 워밍업을 마친 상태와 같습니다. 이렇게 싹을 미리 틔워서 심으면 밭에 묻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뿌리를 내리고 잎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초기 생육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것이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훨씬 강해집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심기 한 달 전에 미리 상자에서 꺼내어 싹을 틔워주는 이 작은 정성이 나중에 수확할 때 감자의 크기와 개수를 결정짓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5번째 실수는 씨감자를 잘못된 방법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큰 씨감자는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할 때처럼 무 자르듯이 깍둑썰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감자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움푹 파인 곳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자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눈에서 바로 새로운 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감자를 자를 때는 반드시 각 조각마다 최소한 1개에서 2개의 튼튼한 눈이 포함되도록 아주 신중하게 칼질을 해야 합니다. 눈이 하나도 없는 조각을 땅에 심어봤자 영원히 싹은 트지 않고 흙 속에서 썩어 거름만 될 뿐입니다. 또한 조각의 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하나의 감자를 10조각으로 잘게 쪼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 조각은 어린 싹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흙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초기 식량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아기에게 먹이는 젖병과 같은 역할이죠. 조각을 너무 작게 자르면 싹이 자라기도 전에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고 맙니다. 보통 한 조각의 무게가 30g에서 40g 정도, 비유하자면 밤알보다는 크고 계란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자를 때는 감자의 꼭대기 부분, 즉 눈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정화 부분을 중심으로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가 부분의 싹이 가장 기운이 세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칼을 소독하지 않고 이 감자 저 감자 마구 자르는 것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동이니 꼭 끓는 물이나 소독약으로 칼을 소독한 뒤에 자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6번째 실수는 자른 씨감자를 바로 그날 땅에 심어버리는 성급함입니다. 감자를 칼로 자르게 되면 당연히 하얗고 촉촉한 단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피부에 상처가 난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피가 철철 나는 상처를 치료도 하지 않고 진흙탕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처 사이로 온갖 세균이 침투해서 크게 덧나고 말 것입니다. 자른 씨감자를 축축한 밭흙에 바로 묻어버리는 것이 이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흙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균들이 득실거립니다. 젖어있는 감자의 단면은 이 균들에게 아주 훌륭한 뷔페식당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은 지 며칠 만에 단면부터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서 결국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자른 단면을 말려서 스스로 보호막을 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큐어링 처리라고 부릅니다. 자른 감자를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그늘에 3일에서 4일 정도 널어두면 단면에 하얗게 코르크층이 형성되면서 딱딱하게 마르게 됩니다. 이 얇은 막이 흙 속의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천연 가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자른 단면에 아궁이재를 묻혀서 심기도 했는데 이것도 재의 살균 효과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훌륭한 지혜입니다. 다만 요새는 나무를 태운 순수한 재를 구하기 어렵고 잘못된 재를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며칠 동안 자연 바람에 서서히 말려주는 것입니다. 7번째 흔한 실수는 밭에 흙을 깊게 갈아엎지 않고 대충 표면만 파서 심는 것입니다. 감자 농사에서 흙의 상태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줄기가 변해서 뚱뚱해진 덩이줄기라고 말씀드렸죠. 땅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감자들은 흙을 사방으로 밀어내면서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갑니다. 만약 밭의 흙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있거나 점토질이 너무 많아서 차를 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린 감자들이 딱딱한 흙을 이겨내지 못하고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억지로 자라난다고 해도 모양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기괴하게 뒤틀린 울퉁불퉁한 못난이 감자가 되어버립니다. 밭에서 돌멩이처럼 둥글고 예쁜 감자를 캐고 싶다면 감자가 자라날 공간인 땅속 깊은 곳까지 흙을 아주 포슬포슬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심기 최소 2주 전에는 삽이나 관리기를 이용해서 밭을 최소한 20cm에서 30cm 깊이로 아주 깊숙하게 갈아엎어 주어야 합니다. 큰 흙덩어리는 잘게 부수고 밭에 있는 돌멩이들은 최대한 주워내야 합니다. 흙 사이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통기성과 배수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베테랑 농부들은 감자밭의 흙은 마치 스펀지 케이크처럼 푹신푹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흙을 쥐었을 때 부드럽게 뭉쳐지면서도 손가락으로 찌르면 스르륵 부서지는 그런 흙이 감자에게는 최고의 침대입니다. 삽질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이 과정을 대충 넘긴다면 가을에 수확할 때 여러분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8번째 실수는 감자를 심는 깊이를 잘못 조절하는 것. 그 중에서도 너무 얕게 심는 실수입니다. 흙을 파기 힘들어서 혹은 싹이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에 흙 표면 바로 아래에 씨감자를 살짝만 묻고 흙을 덮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얕게 심으면 초반에 싹은 며칠 일찍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자가 열리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감자는 씨감자 바로 위쪽 줄기에서 주렁주렁 열립니다. 얕게 심게 되면 새로 생겨난 어린 감자들이 자라면서 흙 위로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흙 밖으로 노출되어 햇빛을 직접 받은 감자는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겉보기에만 초록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라닌이라는 무서운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솔라닌은 열을 가해 삶거나 튀겨도 사라지지 않는 독성 물질로 섭취 시 구토와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잘 키웠어도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전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독극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또한 얕게 심은 감자는 여름철 가뭄이 올 때 흙이 금방 말라버려서 수분 부족으로 성장이 멈추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 뿌리가 얕아서 식물 전체가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깊게 심는 9번째 실수도 문제가 됩니다. 삽으로 땅을 깊게 파서 20cm 아래에 씨감자를 묻어버리면 여린 싹이 두꺼운 흙을 뚫고 올라오느라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전부 소진해버립니다.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한 세월이 걸리고
심지어 올라오다가 지쳐서 흙 속에서 썩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깊이는 대략 10에서 15cm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손 한 뼘이 조금 안 되는 깊이로 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10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비료를 줄 때 씨감제 직접 닭에 푹푹 뿌리는 것입니다. 작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밭을 팔 때 화학 비료나 덜 썩은 퇴비를 듬뿍 넣고 그 바로 위에 씨감자를 살포시 올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자에게 보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비료에는 질소를 비롯한 각종 영양 염류가 고농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독한 비료 성분이 감자의 얇은 껍질이나 새로 돋아나는 여린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감자의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감자는 뿌리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비료 피해를 입고 심각하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듯 죽어버립니다. 이를 흔히 비료를 과하게 주어 가스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비료를 줄 때는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씨감자가 들어갈 자리에서 최소한 5cm에서 10cm 정도 아래쪽 깊숙한 곳에 비료를 묻고 그 위를 부드러운 흙으로 살짝 덮어 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흙층 위에 씨감자를 얹어 놓아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씨감자에서 자라난 뿌리가 흙을 뚫고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비료의 영양분을 빨아먹게 됩니다. 또는 씨감자와 씨감자 사이의 빈 공간에 비료를 찔러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비료와 씨감자 사이에는 반드시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흙벽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밥을 너무 억지로 떠먹이려다가 오히려 작물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실수는 식물 사이의 강역, 즉 제식거리를 너무 좁게 심는 것입니다. 텃밭의 공간은 좁은데 심고 싶은 씨감자는 많다 보니 빽빽하게 붙여서 심게 되는 욕심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감자 한 알이라도 더 캐내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심으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엄청난 양의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자라는 식물입니다. 강역이 좁으면 식물들끼리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양분을 뺏고 뺏기다 보니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수확기에는 콩알만한 작은 감자들만 수두룩하게 나오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풍입니다. 잎이와 줄기가 자라면서 서로 뒤엉키게 되면 밭 사이에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고 꽉 막혀버립니다.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날씨에 이렇게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식물들 사이에 습기가 갇히게 되고 이는 역병이나 무름병 같은 무서운 곰팡이성 질병이 폭발적으로 번지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포기에 병이 오면 옆 포기로 순식간에 번져서 며칠 만에 밭 전체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자 사이의 강역은 최소 25cm에서 30cm 이상 넉넉하게 띄워주어야 합니다. 줄 사이의 강역, 즉 이랑과 이랑 사이도 70cm 이상 넓게 잡아주어야 쾌적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처음 심을 때는 밭이 텅 비어 보이고 아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면 그 넓던 공간이 꽉 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공간에 여유를 주는 것이 크고 건강한 왕감자를 수확하는 비결입니다. 12번째 실수는 감자를 심자마자 물을 듬뿍 아주 철철 넘치게 주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모종이나 씨앗을 심을 때는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는 것이 농사의 기본 상식입니다. 흙과 뿌리가 잘 밀착되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감자는 예외입니다. 방금 자른 씨감자를 흙에 묻고 그 위에 물을 들이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흙이 물바다가 되면 씨감자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대로 물에 빠져 익사해버립니다. 씨감자 자체에 이미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완전히 바싹 말라 먼지가 펄펄 날리는 사막 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심은 직후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오히려 약간 건조한 듯한 환경이 감자가 살기 위해 더 빨리 흙 속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도록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을 주어야 할까요? 싹이 땅 위로 튼튼하게 올라오고 잎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흙의 마름 상태를 보아가며 물을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반대로 13번째 실수는 감자가 가장 물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물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감자는 꽃이 피기 시작하고 땅속에서 덩이 줄기가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비대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요구합니다. 이 시기에 가뭄이 들어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감자가 크기를 키우지 못해 수확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불규칙한 물주기입니다. 흙이 바싹 말랐다가 갑자기 물을 폭우처럼 주기를 반복하면 감자가 갑자기 팽창하다가 내부가 갈라져 버리는 중심 공동증, 일명 텅 빈 감자가 되거나 겉껍질이 흉측하게 터져버리는 열근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을 줄 때는 감자의 성장 단계를 관찰하면서 항상 흙이 일정한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14번째로 모두가 흔히 놓치는 정말 중요한 실수는 바로 북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주기란 감자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식물 주변의 흙을 끌어모아 줄기 밑동 부분을 산처럼 높게 덮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초보분들은 이 작업을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감자의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씨감자를 심으면 그 위로 원줄기가 올라오고 그 원줄기에서 옆으로 뻗어나온 곁가지 끝에 새로운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즉, 새 감자는 씨감자 아래가 아니라 윗부분 공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북주기를 해서 흙을 두툼하게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생겨난 감자들이 자라날 흙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땅 밖으로 밀려나와 아까 말씀드린 초록색 독성 감자가 되어버립니다. 북주기는 감자가 마음껏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안전한 침대를 추가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흙을 덮어주면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더 많이 나와서 양분 흡수력도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또한 흙이 이불 역할을 해서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땅속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주고 잡초가 자라는 것도 억제해줍니다.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려면 최소한 2번의 북주기는 필수입니다. 싹이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가볍게 한번 해주고 꽃봉고리가 맺히기 시작할 때 흙을 아주 두껍게 끌어올려 둥그런 언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밭에 가서 삽질하는 것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 북주기 작업만큼은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감자 농사의 꽃입니다. 15번째 실수는 이 중요한 북주기를 하긴 하되 시기를 완전히 잘못 잡거나 무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너무 늦게 북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감자가 꽃을 활짝 피우고 땅속에서는 감자알이 테니스공만하게 굵어지고 있는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호미를 들고 나가 흙을 파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줄기 주변의 흙을 강하게 긁어 모으다 보면 흙 속에 넓게 퍼져 있는 솜털 같은 잔뿌리들과 이미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덜 여문 감자들의 연결고리를 싹둑 끊어먹게 됩니다. 식물이 엄청난 상처를 입고 성장을 멈춰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북주기는 반드시 땅속 감자가 너무 커지기 전, 꽃이 피기 직전이나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할 때까지만 안전하게 끝내야 합니다. 또한 북주기를 한답시고 흙을 너무 무자비하게 퍼 올려서
감자의 푸른 잎사귀까지 모조리 파묻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밥을 만들어야 할 공장을 흙으로 덮어버리니 식물이 숨이 막혀 죽어버립니다. 흙은 잎이 시작되는 줄기 아랫부분까지만 살포시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북주기를 할 때는 식물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비가 온 다음 날 흙이 부드러울 때 손으로 살살 긁어모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턱대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농사는 작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타이밍과 섬세한 터치, 이것이 제대로 된 북주기의 핵심입니다. 16번째로 소개할 실수는 연작 피해, 즉 이어짓기의 무서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텃밭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작년에 감자를 심어서 재미를 보았던 그 자리에 올해도 또 감자를 심고 내년에도 또 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세계에서 같은 자리에 같은 식물을 계속 심는 것은 밭을 사막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감자는 가짓과 식물입니다. 감자가 자라는 동안 땅속에서는 감자가 유독 좋아하는 특정 영양분만 집중적으로 고갈됩니다. 반면에 감자를 공격하는 더댕이 병균이나 역병균, 그리고 감자 뿌리옥선충 같은 무서운 해충들은 그 흙 속에 엄청난 숫자로 알을 낳고 증식하며 다음 해를 기다립니다. 이듬해 그 자리에 또 감자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에 걸린 감자싹이 올라오자마자 흙 속에서 굶주린 차에 기다리던 수백만 마리의 해충과 병균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약을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작, 즉 돌려짓기를 해야 합니다. 한번 감자를 심었던 땅에는 최소 3년에서 4년 동안은 감자, 토마토, 가지, 고추 같은 가지과 작물을 절대 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콩이나 옥수수, 파 같은 다른 과의 작물을 심어서 흙의 생태계를 리셋시켜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리가 좁더라도 매년 밭의 구역을 나누어서 작물의 위치를 빙글빙글 돌려주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수확의 기쁨을 매년 누릴 수 있습니다. 17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밭에 밑거름을 준다며 덜 썩은 생퇴비나 동물의 신선한 분변을 뿌리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소똥이나 닭똥이 최고의 거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두운 생분변을 밭에 듬뿍 깔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감자를 말려 죽이는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생퇴비가 흙 속에서 썩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암모니아 가스와 열이 발생합니다. 이 독한 가스와 열기가 흙 속에 묻어둔 시감자를 푹푹 삶아버리고 뿌리를 까맣게 태워 죽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덜 썩은 가축의 분뇨 속에는 잡초 씨앗과 온갖 나쁜 병원균들이 득실거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감자 껍질이 딱지가 앉은 것처럼 흉측하게 변하는 더댕이병은 이런 불량 퇴비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때 가장 심하게 발병합니다. 감자 표면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마마 자국이 생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퇴비를 밭에 넣고 싶다면 반드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완벽하게 부숙된, 즉 완전히 발효되어서 냄새가 나지 않고 흙처럼 변한 좋은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퇴비마저도 감자를 심기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미리 밭에 골고루 뿌리고 흙과 섞어두어서 가스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좋은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밭에 영양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물이 그것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농부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18번째 실수는 밭의 산도, 즉 pH. 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석회를 마구잡이로 뿌리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 관련 책이나 방송에서 봄에 밭을 일굴 때는 무조건 석회 비료를 뿌려서 산성화된 땅을 중성으로 개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소들은 중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감자는 독특하게도 산성 토양을 은근히 즐기는 아웃사이더 같은 녀석입니다. 약간 시큼한 산성흙, 대략 pH 5.5 정도의 환경에서 가장 기분 좋게 자라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감자밭에 남들 하듯이 굴 껍데기나 석회를 잔뜩 뿌려서 흙을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알칼리성 토양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더댕이병 곰팡이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석회를 잔뜩 뿌린 밭에서 캔 감자들을 보면 열이면 열, 껍질이 곰보처럼 얼거있는 끔찍한 더댕이병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 밭에 오로지 감자만을 심을 계획이라면 굳이 봄에 돈과 힘을 들여가며 석회를 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작물과 섞어 심어야 해서 부득이하게 석회를 써야 한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거나 감자 심기 몇 달 전인 지난 가을에 미리 뿌려서 땅이 충분히 중화되도록 시간을 벌어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비료를 다 쏟아붓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감자가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셈입니다. 19번째 실수는 밭의 위치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나무, 밑이나 건물 옆, 즉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곳에 감자를 심는 것이죠. 자투리 땅이 아깝다며 그늘진 곳에 씨감자를 밀어넣고 수확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감자는 광합성을 통해 잎에서 만들어진 녹말을 땅속으로 보내서 감자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에게 햇빛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늘이 져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한 감자는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기 위해서 줄기만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게 쭉쭉 늘어납니다. 잎이도 연한 연두색으로 힘없이 펄럭거리죠. 에너지를 오로지 줄기를 키우는데 다 써버렸으니 땅속으로 내려보낼 영양분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키가 사람만큼 자라서 농사가 아주 잘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막상 캐보면 메추리알 만한 감자 몇 개만 건지게 됩니다. 이것을 웃자랐다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햇빛 부족 증상입니다. 감자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직사광선을 쨍쨍하게 맞을 수 있는 완전히 탁 트인 밭에 한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강렬한 태양 에너지를 듬뿍 받아야만 잎이 두껍고 진한 녹색을 띠며 땅속에 큼지막한 왕감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자 농사는 사실상 태양 에너지를 전분이라는 덩어리로 압축시키는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의 전원 스위치인 햇빛이 꺼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물을 주어도 절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번째 실수는 일항을 만드는 방향과 수확 직전의 관리 실수입니다. 밭의 일항, 즉 두둑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지형에 맞춰 편한 대로 고랑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항의 방향을 가급적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게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일항을 만들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모든 감자 포기가 하루 종일 골고루 햇빛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남 방향으로 심게 되면 한낮에 앞쪽 식물에 가려져 뒤쪽 식물들이 그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수확 직전의 잡초 관리입니다. 감자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면 방심하고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밭 전체가 잡초와 감자 덩굴로 뒤엉켜 정글처럼 변해버리죠. 잡초는 흙 속의 영양분과 물을 감자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훔쳐 먹습니다. 또한 잡초가 무성해지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땅이 마르지 않고 수확할 때 흙이 질퍽거려서
감자가 땅속에서 썩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올수록 밭은 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감자의 껍질이 단단해지고 보관성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수확 2주 전까지는 보이는 족족 잡초를 매정하게 뽑아버려서 밭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 키워놓고 마지막 잡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1년 농사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수확의 그날까지 밭을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던 감자 농사의 치명적인 실수 20가지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어쩌면 텃밭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감자를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농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끝없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알게 된 상황 싹 틔우기의 비밀, 감자 눈 자르는 요령, 깊이와 강역의 과학, 그리고 퇴비와 석회 사용의 반전 진실까지. 이 원리들만 올해 텃밭에 완벽하게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밭에서도 팔뚝만한 대왕 감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마법 같은 수확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는 땅과 작물, 그리고 기후가 만들어내는 정직한 과학입니다. 근거 없는 미신이나 옆집 아저씨의 뇌피셜에 흔들리지 마시고 작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농부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주변에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가꾸시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가지 실수 중에서 작년에 여러분이 가장 뼈아프게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는 과연 몇 번째였나요? 솔직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놀라운 농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